자, 이제 우리 손해보험 2편은 이제 모집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보험 기본적인 이론 또는 모집 질서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좀 범위도 마찬가지로 조금 범위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나 이런 부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마 그냥 손해보험만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나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부는 암기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틀렸냐면 1번 같은 경우에 보험 대리점은 우리가 대리점은 다 갖고 있죠. 계약 체결권도 갖고 있고 교육 고지 의무 수령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중개사나 보험 설계사는 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권은 없으나가 아니라 있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당연히 있죠. 보험 설계사는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의 설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중개사를 위해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당연히 있고요.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한 부분이고요.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이 아니고 대표이사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 감사, 사회감사 요 세 부분은 직원이지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취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에 당연히 파산한 사람 우리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인 사실을 숨기고 피한정 후견인인 사실을 숨기고 등록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미 충분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이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 등록을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고요. 보험 업무 경력이 없으면서 보험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자는 당연히 사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처벌받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금소법상 보험사품의 유형과 예시 중 틀린 것 이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교재가 개정되면서 나온 부분이라 매 시험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유형은 좀 다르긴 한데요.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 중간 이렇게 중개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상품의 유형 중에 틀린 거 대출성 상품은 뭡니까? 예금이 아니라 이건 예금성 상품이겠죠. 예금은. 그럼 예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대출 이런 부분이 대출성 상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3번입니다. 오히려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은 뭐에 해당한다?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직접 판매자는 누굽니까?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직접 판매는 보험회사. 그러면은 중개 판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계사나 대리점이나 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및 대리점 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시험 문제는 그래도 매 시험마다 나오는 그런 단골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것은 일단 인증을 도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증을 도용했으니까 2년간 인증 신청을 금지한다. 이게 맞는 내용인데요.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인증 대상자는 보험 설계사와 개인 전속 대리점입니다. 법인 전속 대리점이 아니라 법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개인 전속이 되고요. 인증 기관은 어디서 한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그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네,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을 내주고 있다. 뭐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명함에 로고를 우수인증설계사라고 하는 로고를 박아서 실은 여러분들이 보험 그런 계약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손해보험에만 고유하게 있는 원칙이 뭡니까?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해가 난 만큼은 여러분들 그런 보험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냥 이득 금지의 원칙. 자, 우리가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라고 하는 건 보험료를 내니까 보험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생명보험에도 적용이 되고요.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험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도 우리가 확률의 법칙이죠. 사고를 이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은 우리가 확률이 수렴하듯이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료 또는 산출 또는 어떤 그런 보험료 산출의 그런 근거가 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거, 민간, 우리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거. 그럼 공영단체 중에 상해보험은 우리가 간병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으로서 어디서 운영하나요? 네,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니까 상해보험은 공영보험의 일종이 아니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공영보험의 일정이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당연히 공영보험은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민간보험은 자율 선택에 의해서 가입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하나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의무보험처럼 되어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공영보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일반 보험에 있어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영보험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틀린 것 중에 이제 도난 차량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CCTV도 많고 자동차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기술화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가 되면서 부착이 되면서 그런 차량 도난 사고, 도난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도난 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적 조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도난 차량은 늘고 있지만 적발 및 회수는 쉬운 편이 아니다. 조금 약간 어불성설 같은데 실제로는 잘 발견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똑같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실은 요즘 교묘하게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들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발 회수는 쉬운 편이 아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CCTV나 아니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숨길 데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동차를 도난, 자동차를 훔치는 그런 사고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자,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신호 위반 사고 시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자동차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고나 근데 왜냐면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에 면제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아니면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한번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2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설명 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은 의무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험 청약일을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15일은 언제 나왔습니까? 예, 보험 증권을 받고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만 자, 뭐뭐만 이렇게 들어가면 좀 틀린 지문이 많아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험증권이 계약 성립을 위한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주택 이런 것들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 이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법해야 되고요. 사기로 되면 안 되고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확정적으로 금전적으로 계산이 확정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는데 이거는 뭐 200만 원일 수도 있고 3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하죠.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그렇게 산정을 하니까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이익에는 반드시 금전적으로 보장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틀린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틀렸습니까? 자, 보험 가액이나 보험 가입 금액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험에도 있지만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험에 존재하지 않고 손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개념이 되겠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가액이 1억인데 여러분들이 가입 금액은 5천만 원만 가입했으면 여러분들이 비례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뭐라고요? 가입 금액 한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초과보험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계약은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해지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 또는 실손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보험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용어입니다. 그 보험자 대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면은 그 보험 계약자가 갖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갖는 그런 것들을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고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자기가 일부만 지급했으니까 일부 내에서만 그 책임을 갖는 거가 되겠고요. 보험자 대위로 인한 보험 목적물의 권리 이전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보험금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완전히 다 지급한 때에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가 그러니까 대위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다 지급했을 때 대위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한 때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보험 종목. 자, 요 내용도 올해 추가돼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생명보험이나 동물보험, 날씨보험 이런 소액으로 우리가 가능한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범위가 되는데 생명보험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상해나 뭐 이런 부분들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연금보험이나 우리가 자동차보험 이런 부분들은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우리 3대 기본 지키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서를 교부하고 자필 서명을 받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3대 의무입니다. 3대 지키기인데요. 3대 지키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보험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은 맞는데 실명제 준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 전달 설명, 중요한 설명 의무 이런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 요게 3대 지키기고요. 자,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부터 얼마 이내에 우리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청약서 자필 서명을 모집 종사자에 대신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약서, 보험 약관 등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그죠? 요즘 전자우편 시대니까요. 여러분들 이메일 링크로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교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객에게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A 대리점에 소개하고 A 대리점부터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수수료 부당 지급 금지 위반이겠죠. 그죠? 우리가 넘겨줄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 가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으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면 말 그대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수수료 부당 지급 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에 관해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의의 의도로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가 없이 여러분 소개해 주는 부분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를 해주고 수수료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당 지급 금지 위반을 모집 질서 위반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보험 법규나 그런 모집 질서에 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상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험업법상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모집 위탁 시 보험 모집 위탁 계약서 미교부나 위탁 계약서상 계약사항을 미행하는 모집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편, 2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1편, 2편에서 한 8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데 그 비중은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설명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런 설계사의 등록이나 또는 우수 설계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모집 질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그 정독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개편되면서 금소법상의 어떤 그 상품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거 문제와 또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에 해당하는 거기서 판매할 수 없는 연금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고르는 문제가 또 개정된 부분이니까 또 매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학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1, 2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